4학년 도덕 4단원 힘과 마음을 모아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혼자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 어떨까요? 이 그림은 무엇이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농사 지을 때, 이번에는 운동 경기를 할 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할 때 우린 이걸 뭐 한다고 얘기하죠? 네, 협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서로 힘과 마음을 모아서 협동하는 것과 관련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협동은 왜 중요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협동은 왜 중요한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을 실은 유조선이 해상 크레인과 충돌해서 기름이 유출되어 바다가 오염된 일이 있었어요.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인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지금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검은 재앙이 태안 앞바다를 덮친 날, 어디에선가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살을 내는 강추위와 역한 기름 냄새 속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기름을 퍼날랐습니다. 사고 열흘 만에 1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불붙은 자원봉사 열기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학과 휴가를 맞아 또 송년 모임을 대신해 태안을 찾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름바위를 닦았습니다. 제가 해도 되게 힘든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폭설과 풍랑주의보, 또 설 연휴로 방제 작업이 중단된 동안에도 누군가는 현장을 지켰습니다. 이번 설은 그거보다는 좀 더 뜻있게 하자. 그리고 우리 애들도 내년에는 좀 더 인생을 보는 눈을 좀 더 크게 하시는 그런 게 뭔가 생각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다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77일째인 어제 100만 번째 자원봉사자의 영광은 평범한 40대 직장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걸 대신 받게 돼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지에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자원봉사자가 보여준 정성과 용기, 맑고 푸른 서해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8년 전 국민이 방제 작업에 나섰던 태안 원유 유출 사고 기억하시죠? 죽음의 바다로까지 불렸던 태안 해안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명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안을 뒤덮은 검은 기름. 태안 해안은 한순간에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8년 뒤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구름포에선 오염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검은 기름 범벅이었던 바닷가 돌들도 본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양식장까지 복원됐습니다. 2008년 50km 해안선을 70%나 덮었던 기름덩어리도 지난해부터 아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퇴적물과 생물체 내 중금속 역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해안 오염을 이렇게 빨리 이겨낸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뭅니다. 연구진은 유출된 중동산 원유가 비중이 낮아 물에 가라앉지 않았고 온 국민이 참여한 방제 작업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서해안의 빠른 조류도 한몫했습니다. 조수간만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강한 파도가 일고 있기 때문에 유출된 유류가
쉽게 자연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염 수치로 봐선 사고 이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수중바닥 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해양 생태계 전반의 교란이 완전히 회복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명섭입니다. 영상을 잘 보았나요? 기름으로 오염된 태안 앞바다는 어떻게 해서 깨끗해졌을까요? 자연의 힘으로만 깨끗해졌을까요? 태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힘으로만 깨끗해졌을까요? 영상의 제목처럼 100만 명이 이룬 기적이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름으로 오염된 태안 앞바다를 닦았기 때문에 태안 앞바다는 다시 깨끗해졌을 거예요.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요? 선생님은 영상을 보고 몇몇의 사람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일이기 때문에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협동은 무엇일까요?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것? 협동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교과서 73쪽에 적어봅시다. 다 적어보았나요? 선생님은 협동이란 여러 사람이 힘과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썼지요? 협동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힘을 모아 서로 돕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협동이 중요한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은 협동을 해서 좋았던 점이 있었나요? 아까 태안 앞바다를 보면 혼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힘을 합쳐서 협동을 해서 이룬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협동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어요. 협동을 하면 하기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어요. 협동을 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답니다. 협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협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서로 이야기,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걸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협동을 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모두 알고 있지요? 협동과 관련된 속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속담 하나 있을 텐데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그래요. 아주 작은 얇은 종이 하나라도 같이 들면 더 가볍다는, 그래서 협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건 잘 모르는 건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손이 많으면 일도 쉽다. 여기 있는 손은 일손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개미가 절구통을 물어간다. 그 작은 개미가 커다란 절구통을 물어갈 수 있대요. 개미 하나가? 아니죠. 협동을 하는 많은 개미가요. 오늘 새로운 속담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협동이 필요할 때는 어느 때가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협동이 필요한 예를 살펴봅시다. 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협동이 필요할까요? 대청소를 할 때도 있을 것 같고요. 음식을 만들 때, 식사 후에 식탁 정리나 설거지 할 때도 협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밖에 가정에서는 어떤 때 협동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학교에서는 어떤 때 협동을 하면 좋을까요? 학교에서 청소할 때
협동을 하면 좋겠죠. 무거운 물건을 두고 갈 때도 협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실에 작품 게시를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면 더 쉽게 끝날 수 있겠죠? 이 밖에 학교에서도 협동이 필요한 예가 또 있을 거예요. 함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이나 학교에서 협동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보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협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교과서 73쪽 아래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가정에서는 어떤 협동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학교에서는 어떤 협동이 필요하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모두 다 적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번 단원이 끝날 때 함께 생각해보고 내가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평가대 해볼 내용이에요. 가정에서는 집안 청소에 참여하고 자고 난 이부자리를 자기가 정리정돈하고 식사 후에 빈 그릇을 개수대에 넣어보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교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수업에 협동해서 참여하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힘든 일을 할 때 서로 돕는 것, 이거 여러분이 모두 잘 실천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 단원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실천하고 마지막 공부할 때에는 자기 평가를 하면서 모두 나는 참 잘했어요 하고 평가할 수 있기를 바라요. 협동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협동을 나타내는 말을 만들어 보세요. 협동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돼요. 협동은 무엇이다 하는 곳에는 구체적인 낱말을 써도 되고요. 물건을 나타내는 낱말이요.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낱말을 써도 됩니다.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협동은 기적이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협동은 다이아몬드이다. 왜냐하면 함께하면 더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이다. 어때요? 선생님처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다 협동을 갖고 문장을 만들어서 교과서 73쪽 아래 빛나니 한번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협동이 왜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교과서 76쪽을 볼게요. 이거는 모둠별 과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가족 계획으로 바꾸어서 가족과 함께 협동할 일을 한 가지씩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해보고 그리고 결과를 적어오는 거예요. 76쪽에 가족과 함께 협동할 계획을 하고 실천해서 써오는 것. 잘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